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6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길입니다. 네,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이 좀 논란이 됐죠. 대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자였던 송현정 KBS 기자, 네, 이분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댓글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데 정말 똑부러지게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송현정 기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 하실 때 그래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기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혹시 좌파 독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달창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달창이라는 말을 새롭게 알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김철근 바른미래당 구로갑 위원장 이렇게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될 줄 몰랐죠. 전 솔직히 예측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김태년 의원이 될 줄 알았죠. 네. 깜짝 놀랐습니까? 놀랐죠. 놀랐죠. 네. 우리 같은 지역구죠? 여기는 충격이에요 지금. 여기 충격입니까? 예. 지금 현수막이 수십 장이 걸렸대요. 경축 이인영 그래가지고 지금 경쟁자잖아요 또.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이 잘해야 국민이 그나마 좀 편하게 그 기간만큼이라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진심입니다. 진심입니까? 네, 잘해야죠. 떠날 생각은 없이고요, 지역구를 끝까지 지킵니까? 지역구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이인영 의원한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겁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하여튼 원내대표가 돼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송현정 KBS 기자는 우리 김현 부총장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실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봐야죠. 친하죠. 네, 친한 사이고. 잠깐만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기억한 2005년, 6년, 7년도에 같은 공간에서 박종진과 송현정과 김현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주 귀여운 후배로 기억하는데 벌써 결혼을 했더라고요. 귀여운 후배라는 용어도 부적절해요. 훌륭한 후배. 조심해야 돼. 모든 말을. 훌륭한 후배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미혼이었습니다. 미혼이었죠. 그래서 기혼입니다. 굉장히 지금은 기혼이에요. 미혼과 기혼의 차이로 그렇게 근데 이제 귀엽다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당시에 하여튼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때. 여러 가지 기본 인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후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떤 거 당시에 송현정 기자가 어땠는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요. 친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다른 프로에서 이 문제를 토론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부 기자 중에 또는 넓혀서 언론인 중에 또는 정치권에서 일을 하는 선배로서 여성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저희가 여성 정치인들 또는 여성 직장에 다니던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정말 참 그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때까지의 고통은 남성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2배 이상 정도로 걸린다고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육아 문제나 또 경제적으로나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그 출산 뭐 이런 거 네. 포함하면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 단계의 젊은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또 왜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30대부터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하고 1대1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도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여성 앵커가 진행자가 잘하면 또 그만큼 격상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청와대도 그런 입장에서 여성 예, 그래서 송현정 기자를 기량 대담자로 있는 아마 역량 있는 이제 선택했을 선택을 거라는 한 생각이 건데 들어요. 그게 이게 어쨌든 역시 기자였어요. 양날의 송현정. 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분이고 네. 그다음에 취임 2주년 기념한 거기 때문에 국정 생방송이었나 이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평가하는 야, 거면 이게 시간 안배도 해야 되고 생방송이구나. 질문을 어떻게 네. 이끌어낼 거냐 그다음에 네. 이제 인터뷰어의 이 생각을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또 네. 야당 지지자들이 볼 때 또 어떻게 보냐 이게 네.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 좀 왜 저런 질문을 굳이 했어야만 하느냐라는 게 몇 가지 점에서 탁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좌파 독재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로서, 앵커로서. 저는 사실은 국민들 본인이 당신은 독재자야 이렇게 아니, 얘기한 게 그게 아니기 아니라 그게 때문에. 이제 우리 또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일정하게. 아, 그 트라우마가 나경원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론을 인용한 언론을 거잖아요. 인용한 거죠.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한 그게 똑같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독재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건데 그것을 국민 일반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건 레토릭인 거죠. 야당이 공격하기엔 이게- 하나의 용어인 거지. 이게- 그때 안철수 대표도 무슨 저기 TV 토론회에서 내가 그랬죠. 뭐 내가 아바답니까? 내가 이명박 앞에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선거전에서는 사실은 불리한 안 좋았잖아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얘기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송현정 기자가 굳이 그렇게 질문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그 단어를 지점하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는 용어에서 딱 걸렸어요. 저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인데 대통령도 지지부진한 거 아니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지부진.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당일날 이제 2시간 3시간 전에 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가긴 하지만 30분을 끌었어요. 외교통일 분야에서만. 아니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30분을 끌었어요. 북한 미사일 그 분야 시간 안배. 근데 80분 중에 30분을 한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 안배가 시간 잘못돼서. 안배 실패했다. 그렇죠. 이런 이게 면에서 미사일 아닙니까? 막 이래서 예, 계속해서 예, 예. 집요하게 이거를 했죠. 앵커잖아요. 대담. 그 박종진 기자님도 앵커 대담을 현재 저는 많이 했죠. 많이 해본 네. 분들이 진행하는 거하고 기자 네. 안 해본 하고의 사람이 조금 하는 차이가 거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듣고 질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조금. 그래서 네. 여성들이 그런 훨씬 더 부분이 평가가 조금, 네. 가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차별적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앵커가 사실 남자 앵커는 그렇게도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남자도 예의, 뭐 그렇죠. 태도 이런 그럼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비판받진 않아요. 근데 여성이 그렇게 하면 필요 이상으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훨씬 더 태도가 어찌 보면 중요한 거. 그때도 경인방송도 여성 기자였죠. 질문한 분도. 남자들은 여자들이 다 훨씬 더 용감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다. 두 분 다 여성이네요. 또 공교롭게. 예. 나도 얘기할까요? 네, 한마디 하세요. 송현정 기자의 질문. 잘한 거지. 잘했다. 왜냐하면 기자의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최대 이슈가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이른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한다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2차례 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2주년 대담 4시간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뭐 발사체라고 하지만 미사일로 추정되는 뭐 이런 게 지금 2차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미사일로 당국도 인정한 걸로 여하튼 제가 그런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질문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실제적 상황도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하고 다르게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만 2년 지났죠. 여러분 기자회견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습니까? 4번. 전임 대통령 4번 했습니까? 자, 전임 대통령들하고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특정 언론사의 한 그 분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냥 할수 기자회견을 있느냐. 공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공식 기자회견을 다 해서 전 기자들이 질문도 그렇죠. 하고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나왔겠죠. 다른 전임 대통령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 되시기 전 그리고 대통령 되고 직후하고 지금 한 2년쯤 되고 나니 결국은 구중궁궐에 또 갇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답변 내용도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국민 일반이 인지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과는 전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사실 좀 어렵다고 하긴 해요. 많이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조금 그 자영업자들하고 점심 먹었는데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영업자 어려운 거는 옛날에도 그랬나요? 아니 요즘에 더 사실은 그 하던데.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 때의 경제 정책 그것 때문에 기조와 그런 거예요? 여파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숙제였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어쨌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도 많이 하죠. 지역을 다니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소비 패턴이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 인터넷.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에 있는 상점들, 그러니까 옷가게나 식품점이나 이런 게 다 마트 대형으로 가죠. 그 다음에 대형에서도 또 인터넷 주문으로 해요. 또 하나는 두 집 건너 하나입니다. 25%가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그렇지 않은 것을 엄밀히 좀 봐야 되는데. 양극화라 그러면 사실 이걸 해소하려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최저임금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이걸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도 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52시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의도가 훌륭하면 결과가 다 훌륭합니까? 무능한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거죠. 우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완전 폭탄을 맞은 거죠. 왜냐하면 경제 정책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천천히 속도 조절이 돼야 된다. 감당이 불가능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벌써 다 많이 나갔어요. 실제로 많이 나갔다고. 베트남에만 해도 하는 내가 얘기가 알기로 수천 개가 나갔어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현 정부의 그 정책 당국자, 그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과연 뭐가 문제냐 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좀 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찌 된 건지 자기 머릿속에 뭘 그려놨나 봐. 그대로 밀어붙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가고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두 번째, 전임 정권의 그 영향으로 여전히 경제는 뭐 쉽지 않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그 효과가 나오려면, 효과를 보려면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터리 중에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얘기는 논란이 그만하시고, 많고 예. 그만하고 뭐 이거 나경원 의원 거 네, 얘기하죠. 네. 저도 송현정 기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기자의 선배로서 이분이 굉장히 떨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떨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인상을 썼잖아요. 네, 인상 쓰면 안 목소리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떨지 아니 않았어요. 무슨 아니 조선시대 왕도 아니 아니고 말이야. 뭔 소리야. 금철근 앵커가 진행을 하는데 뭐 말아? 한마디도
쓸 수도 있고 인상 네. 쓸 수도 있고 평온한 모습을 쓸 수 있는데 시청자들한테 볼 때 심각했다 너무. 이렇게 하고 인상을 이렇게 쓰면 아 저분이 뭐가 좀 안 들리나? 아니 뭐가 불만 있지? 이거를 표정을 보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기자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 시절 많이 사실은 소통을 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역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아 떨지 않는구나 이랬었고, 사실은 웬만한 앵커들 가면은 사실은 대통령 말하는데 말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한 기자였다.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용감한 기자였고, SNS에서 저는 그냥 박정진 앵커가 오늘 공격을 많이 받겠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 이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국민의 대표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이거를 그래서 나 송현정 기자 칭찬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 좋은데 참 용감한 그거는 기자. 이제 또 태도나 이런 기자들이 볼 때는 기자들이 후한 볼 점수를 때. 줄 수 있는데 김현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너무 막 존경하고 막 너무 막 저는 좋죠. 네, 너무 존경하고 막 아니 저는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아니, 이거를 굉장히 존경. 차분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감합니까? 예, 저는 사실은 춘추관장 하셨잖아요. 기자들과 많이 뭐냐면은, 공감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외신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이 사실은 발사될지 모를 때 잡은 거기 때문에 네. 2주년 취임은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주시고요. 취임 2주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나가고 신년 메시지 나가는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점, 미안한 점, 부족한 점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했습니다라고 하고 기대와 성원에 부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 지역,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신문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지난번 방식처럼 저는 춘추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았다. 겹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국민도 우려를 그걸 했어요. 바라고 있었죠. 전 기자들도 당연히 그걸 바라고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도 다른 방송국 기자들도 그러니까 꼭 1주년 때 질문하고 그렇게 싶죠. 1주년 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아마 조금 형식을 바꿔본 것 같은데 청와대 쪽에서 그때가 낫어요. 저는 대통령이 이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이제 비서실에서 고민을 했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가. 그래서 형식을 좀 바꿔봤는데 제가 볼 땐 3주년 때는 아마 다시 대통령이 이제 그때 경인방송국 사건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바꾸지 않았나 그거는 아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소통 능력은 누구보다도 잘하시죠. 송현정 기자가 그 이후에 신변에 이상은 없겠죠. 신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막 엄청난 댓글과 그리고 청와대가 그때 경인방송 그 기자도 아무 신변 이상이 없나요? 그 청와대 출입하는 방금 얘기했던 지방지, 중앙지, 방송, 신문, 많죠. 외신 할 거 없이 전부 모아놓고 거기서 질문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이번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1대1 대담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시기에 대한 게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전임 대통령들이 2년 동안 기자회견 몇 번 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다루는 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분하고 그분하고 특수관계예요. 무슨 나경원하고 너무 심한데? 특수관계가 아니 그래서 어떤 특수관계예요? 예전에 방송을 했는데 잘 아는 우리가 관계. 그때도 원내대표 되기 전이었죠. 네, 되기 한참 전인데 전이죠. 막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때도 이렇게 구설수가 오르면 다루려 그러면은 얘기하지 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전화가 온대요. 방송하고 나면. 그때 전화를 하는 특수관계다. 전화. 저 딱 한번 나 깜짝 놀랐네. 제가 그때 약간 이제 팩트에 어긋난 얘기를 좀 해서 하기 전. 그냥 왜 그러세요? 이봐 이래요. 다른 분 얘기할 때 이렇게 조심 안 해요. 그분 이제 그때 같이 그때 방송할 때 제가 1004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라고 나경원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1004로 썼어요. 아니 왜냐면 또 장애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 많이. 그래서 지금 좀 그만 좀 하시고. 주제를 못 다루잖아 지금. 나경원 의원의 그 달창 발언.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달창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 이전에? 알았죠. 알고 있어. 대단하다. 어떻게 솔직히 경력- 알았어 몰라. 저는- 몰랐죠. 나도 저는 이번에 알았어. 문바하고 문바는 알았죠. 달빛 기사단 네. 이것까진 있고 어렴풋이 이거에 반하는 뭐 좀 이렇게 아주 나쁜 의미가 있어서 저속하다 이제 이런 정도로 그것이 약칭으로 이렇게 쓰는 건지는 몰랐죠. 이번에 알았어요. 김현 부총장도 몰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솔직히 표현을 쓴 것은 네. 아주 모르고 했을 것 같아. 전혀 극소수에 있는 아, 사람. 왜 그래? 본인도 몰랐고 나도 몰랐는데 3분의 2가 몰랐고. 이게 앞에 문바가 붙잖아요. 이 문바라는 말도 부적절해요. 공당의 원내대표가 문바라는 이 표현도 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바로 달창을 이어서 모르고 했다고 이제 본인이 밝혔으니까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고- 그때 이런 전력이 많아서 그리고 50주년 공식 사과했죠. 공식 사과 안 했어요. 사과했죠. 공식 사과가 문자 보냈어요.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자, 안 했어요. 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문자가 공식 사과한 거지. 그게 어떻게 문자가 공식 아닌가요? 자, 나 좀 왜 눈을 저한테 그래 들어요? 봐주는 거라니까 지금 천사라고. 문자로 그 사과. 우선 저 나경원 의원의 씨, 이 달창 발언은 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달빛 참여단. 네 그런 네. 달빛을 바라보는 사실 이제 문재인 그건 대통령을 굉장히 부적절했네요. 후보 시절부터 지지했던 여러 지지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지지 그룹이 이제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달빛 기사단 등등. 달빛 기사단은 없는 거예요. 아니지. 없는 건가요? 등등등 해갖고 이제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 진영의 이제 대표적인 또 일간 베스트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일베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왜곡하거나 반대하거나 비속어로 이제 또 만들어서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뭐 이런 용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을 공당의 원내대표가 당의 집회에서 그걸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부적절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독설, 막말 이런 것을 하면 현재 여당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전사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열렬 지지자,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열렬 지지자들한테는 환호성이 질러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거라는 것은 51%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선을 긋고 내쫓는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좌파 독재 뭐 이런 색깔론과 막말, 독설 이것은 결국은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탄대실이다. 스스로 울타리를 좁혀가는 것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달창이라는 이 표현이 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말은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것이 공식 사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식 사과를 안 했다는 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이 오늘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용어를 몰랐는데 썼다. 네. 근데 인터넷상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했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가. 에이,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 자꾸 알고 봐보세요. 있다 그래요.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몰랐지만 특정 단어를 쓴 바가 있습니다. 몰랐다잖아. 인터넷 표현을 무심코 사용했다. 내 얘기는 뭐냐면은요. 몰랐는데 어떻게 입에서 나와요? 방언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문바 달창 이게 뭐 문바라는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 폄훼 발언인 건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바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아니 써니까. 문바 정도 이거 자당이 아니라 타당해서 본인이 몰랐다 그러고 사과한다고 썼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전과가 없으면 그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전과 많아요. BBK 주어 없다. 반문특위 반민특위. 그다음 자유대 50주년 몰랐다.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어록이. 기억력도 좋아 좀. 머릿속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바고 달창이다라는 게 입력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이제 하나가 본인이 공식 자, 사과했어요. 공식은 자, 아니고 하여튼 전효옥 씨가 사과했으니까, 예. 그거는 공식사가 아닙니다. 전효옥 씨가요. 공식 문자로 문바와 기자들이 다 받아서 아니, 기자들한테 기사화했으니까. 문자 보낸 게 어떻게 공식사가요? 제가 예를 들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데 공식사과를 안 하고 마이크 잡고 했는데 마이크로 안 하면은 기자들이 받아줬어요? 박정진 의원님, 참 의원님 축하합니다. 아니야. 그러고요. SNS 상에서 그 서로 간에 불려지는 호칭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내 그 공식 팬클럽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네,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들도 SNS 상에 아니, 그냥 지지자인데 달창은 없단 그 말이에요. 논쟁의 아니, 여지가 없. 아니 논쟁할 가치가 달빛 없어요. 기사단도 없어요. 예, 논쟁할 가치가 없다. 아니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네네. 누가 일베에서 아니 아니면 SNS 스스로다가? 상에서 보면 아, 그들은 자기들이 지칭해서 그렇게 아니,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대선 거예요. 형국에서는 없었어요. 대선 전국에서는 달빛 기사단이라는 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있었거든요. 공식 없었어요. 조직 체계는 없었고 없었어요. 비공식 조직 체계는 있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없었어요. 끝. 이게 쌀 문제도 좀 한마디 하지. 아, 쌀 문제요? 네, 쌀 문제. 네. 갑자기 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네, 북한에 쌀 1시간 넘었어요. 네, 주는 거. 다음 주에요, 이거 생생내기인데 북한이 2번의 도발을 했잖아요. 나는 햇반을 줬으면 좋겠어. 쌀보다. 왜냐면 쌀이요. 이게 비축이 되면 이게 아니라 무기화가 될 수 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나는 이게 햇반 주면 아니, 깜짝 나 지금 6천억 얘기하려고 보관료가 그래. 6천억이니까 우리한테도 손해고 그러니까 아니, 윈윈하자는 그러니까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자, 우선 그 도발을 해서 지금 그 남북관계나 힘들어. 북미 관계 그 경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이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 그 남한을 조롱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아니 무슨 생색내기 한다는 둥 뭐 오지랖이냐는 둥 뭐 기가 막히네요. 이런 것은 쌀을 준다고 아니 북한 지금 왜 눈을 크게 뜨세요? 북한이 생색내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지랖 넓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화나야죠 우리가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아니 나 깜짝 끝나지도 놀랐잖아. 않았어. 아니 진짜 주제 너무 아니, 무서웠어. 빨리 끝내자고요. 알았어. 지금. 빨리 그러니까 끝내주세요. 이런 아, 시간은- 북한이 근데 생색내기라고 한 건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쌀 준다고 하니까 생색내기냐 이렇게 했대는데. 저는 NCND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냐면은 전문을 얘기하지 내가 않고 마무리하게, 저는요. 마무리. 저는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자, 마무리. 특정 예, 단어를 예. 통해서 자, 뭔가를 얘기하는 건 안 기분 맞다. 나쁜데 마무리할게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 감정으로 할 문제가 아니죠. 자, 물론 맞습니다. 감정은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 훼손되지 않는 부분인데 적절히 견제도 하고 할 말은 하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나 그 북한의 비핵화,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자꾸 헷갈리는데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좀 추진해서 성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멘트하는 논평하지 것이 않겠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남북 관계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 길게 내다봐야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맞받아치는 형태로 가면 깨졌던 전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인도적 지원을 약속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저쪽은 저쪽 입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이것을 남남 갈등의 소재로 활용한다거나 자극적인 용어에 자극적으로 반응했을 때 미칠 수 있는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예전에는 막 말풍선 하다가 최근에 북미 관계가 대화로서 진전될 때 즈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뭐 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말이 정제 있게 가는 겁니다. 청와대와 그러니까 백악관도 그렇고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특정 단어 오지랖이라고 했고 방점은 개성공단을 하자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느냐 아니면 대화가 파탄나느냐예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파탄났던 것은 하나의 행동을 보고 전체를 닫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전 영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지금 이런 스탠스로 한 말 딱 거기에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게 이렇게 신중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에. 근데 북한에서만과의 관계에서만 유독 이렇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 왜냐면은 것도 그것은 있어요.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해와 상처가 컸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뭐 여당과 야당의 정책 공방이나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인 외교적으로 거는. 외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 다른 나라의 외교도 신중해요. 나도 한마디. 아니 근데 다른 누가요? 외교에서는. 왜 저보고 이게 누가 아니, 다른 외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자, 안 해. 마무리 발언. 제가 나중에 탄도 미사일이 북한하고 할 때 특별히 신중해요. 네. 제가요? 아니요, 이 정부. 아니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 듯이 탄도 미사일이 홍길동 탄인지 홍길동인지 참 그런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네. 미국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뭘 미국에다 아니, 뭐라 미국말 왜 이렇게 신봉하세요? 아니, 미국에다 대고 미국말 신봉 놀아야지. 아직 안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 친미? 드럼백가 친미네 오늘 보니까. 네. 아니 지금 저거잖아요. 이상해졌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어, 반미가 됐는데 성적이는 들고 가. 아니요, 그죠? 그건 자유한국당이 들은 게 반 아니라 트럼프인가? 태극기 부대에서 일부 사람들이 성적이. 그러면은 태극기 부대에서 미국을 좋아하는 거는 그 자유한국당 나는 국회의원이 성적이 같이 든 거는 내가 광화문 집회 나도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냥 성적이 오면 그 애국당? 군인들이나 그런 쪽에서 좀 많이 했어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네.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척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크게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참았어. 나 너무 조심스럽다 이거 진짜.